조세쟁점 10가지 부분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부비 징수유예. 이거는 사실상 자금 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세금 낼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별 지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예가 끝난 다음에 일시의 자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같은 경우는 고지서를 92만 건 부분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4월에.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최근에 이제 조세분야 다시 쓰기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국세징수법 부분에 이제 토론자 말을 한번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납기 시작 전에 이제 징수유예 조문을 정리하는 과정에 삭제가 하는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삭제가 되면 세정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소개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세정 지원이 법에서 이미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평가를 통해서 법에서 쉽게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꾸로 어느 조문이 없어지다 보니까 세정 지원 가능했던 분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이 보듯이 거꾸로 어떤 세정 지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 될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반대로서 제가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재해를 보시면 여러분 재해는 국세법 토 기본을 보면 재해가 감염병은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이 화재 전화, 기타 제한 아니더라도 제1호 준하는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명쾌히 미리 해놓자. 이런 상황이 감염병 부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입법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해놓고 이윤 방식도 있을 수도 있는데 타 법률과 연동해서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상 재난은 법정 기본금과 연결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하는 입법 방식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소개를 해놨습니다. 감면의 부분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거고 장기화됐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 더더군다나 너도 나도 힘들어하다 보니까 결국 감면 우선순위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의 부분 시차 문제가 발생을 하고 법령 미비나 불확실 문제. 더군다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소득세 과세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김도영 회장이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을 소득세 과세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득 낼 사람 중에 일부를 세부담으로 환원하면 반드시 기부 이야기를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수 확보 관련해서 재정 지출 확대가 되면서 세수 확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세수 확보를 하면 민간 지출이 감소해야 되는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세 인상이 다시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지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비과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해놓고 원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13% 정도 국세 수입이 비과세 원점으로 되돌리는 부분은 큰 작업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좀 전면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걸 소개했습니다. 국채 발행 부분에 관한 부분은 김동현 제 말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